안녕하세요.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국에서 일하시는 디자이너 애아버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이중생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가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본인이 일하고 계시는 디자인 분야에 이민 생활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뭐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요. 그걸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저희 채널이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분야에 계신 분도 많아서 가급적 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본인 경력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어차피 깊게 들어가면 제 그릇이 들통날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둘러서 그렇지만 정직하고 철저히 저의 경험에만 빗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UI 디자인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그래픽을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2008년에 처음 디자이너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지금 일하고 있는 자동차 쪽은 2010년부터 일을 시작했고 미국에는 2016년 말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디자이너로 계속 일을 하고 있죠. 올해로 이제 14년 차 됩니다.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면 돈 많이 주나요? 시작하자마자 돈 얘기인가요? 사실 뭐 가장 궁금한 점이죠. 주변에서 미국 갔다 그러면 와, 잘 사나 봐, 뭐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보다 많이 받으시니까 가신 거 아닌가요? 숫자로만 따지면 같은 경력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받는 연봉 그대로 한국에서 받는다면 뭐 직장인 연봉으로 부러워할 사람은 확 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 월급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딱 먹고 살 정도만 줍니다. 물가와 세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봉 숫자가 높아졌다 해도 삶의 수준이 바뀐 건 사실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각 주마다 이제 물가가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미국 어느 주에서 얼마를 받는가라고 물어봐야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어느 주에 사시고 얼마 받으시나요? 저는 자동차 회사가 모여있는 미시간주에 삽니다. 생활 환경은 바뀌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활 수준은 한국에서 살던 데와 크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해서 디자이너 대우가 한국보단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신입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 제가 알기로 초봉이 약 뭐 한 3만 불에서 4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한국에 계시는 디자이너라면 이게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연봉으로 만약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산다면 한 달 집 렌트비 내는 것도 힘들 겁니다. 막상 살아보면 결코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처음 사회생활 시작하면 적으면 뭐 연봉 1,500만 원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초봉의 숫자만 높을 뿐 그 느낌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구글이나 애플 이런 곳은 신입이어도 거의 뭐 10만 불 받을 거예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뭐 1억이 넘는 돈이지만 막상 그 도시 렌트비 따져보면 모자라면 모자랐지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유튜브에서 보는 일부 대기업의 높은 연봉을 갖다가 일반화해서 생각하시면 많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미국에 왜 간 거예요? 디자이너 연봉에 대해 말씀드린 건 미국에서 일하면 한국보다 훨씬 많이 벌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단지 돈만 바라보고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미국에 온 이유는 이전에 자세히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서 여기 관련 링크 달아 놓을게요. 지금은 미국에 온 이유보다는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5년 이상 살아보니 제가 느낀 좋은 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30대 중반, 후반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금은 제가 40대 초반인데 계속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뭐 40대를 바라보시는 디자이너 분들은 아마 되게 다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겁니다. 내가 과연 40대, 50대가 되어도 이 일을 계속하며 먹고 살 수 있을까? 직장인이시라면 뭐 직급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나이라 생각이 되고요. 나이가 슬슬 차니까 나와 동기였던 누구는 뭐 팀장도 되는데 또 잘하는 후배들은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고 나의 위치는 지금 괜찮은 걸까 하는 고민들이죠. 미국 회사에 와보니까 나이가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50대여도 현역에서 실무 디자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자신보다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직급이 높다 해도 뭐 그걸 배합한다던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내가 진급이 느린 건가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좀 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욕심이 많고 얼른 이제 진급해서 빨리빨리 올라가려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던가 하는 건 확실히 없거나 한국에 비하면 많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퇴직할 때까지 회사 임원 뭐 이런 게 아니라 실무 업무로 계속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미국 회사에서 디자이너가 철밥통이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일단 그 사람이 일을 계속 잘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사람을 좀 쉽게 해고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 회사는 뭐 노조가 있잖아요. 여기도 노조가 있긴 한데 정리해고 바람이 있었을 때 뭐 사전 통보 없이, 물론 몇 번 경고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HR에서 사람이 오더니 이 시간부로 회사에서 제공했던 뭐 핸드폰이나 소지품들 다 내려놓고 바로 이제 정문 밖까지 에스코트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좀 살벌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좋은 점 중 하나가 40대, 50대 이후에도 계속 디자인 일을, 물론 관리자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무 일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도 있다. 눈치 볼 것 없이요. 네, 제가 한 경험이 뭐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 디자인 실무로 이제 10년 차쯤 되면 그래도 웬만한 디자인 일에 자신감이 붙는 연차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실무를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 실무에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나이 때문에 또는 뭐 선배 후배들의 눈치 때문에 혹은 관리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회사를 나가야 하나 뭐 그런 눈치를 보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아주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엔 끝이 없듯이 디자인 분야도 10년 차가 다르고 20년 차가 다를 겁니다. 계속 한 분야로 연구하고 발전하는 경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게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디자인 산업에 있어서도 득이 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나이가 많아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는 기본적으로 일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언어가 아무래도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제안하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디자인 실무 일을 하시다가 미국이나 해외에 일하러 오시면 다 저와 같은 과정과 방법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디자인 디렉션을 받았는데 그 방향성을 내가 좀 잘 못 알아들었거나 헷갈리면 그냥 모든 방향성의 디자인 제안을 다 만들어서 준비해 놓는 겁니다. 아니, 디렉션이 불분명하면 다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가능성의 디자인을 다 준비해 놓는다니 좀 너무 무식한 방법 아닐까요? 물론 다시 물어봐서 좀 더 명확하게 디렉션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걸 다시 물어보기 애매한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봤는데도 영어가 부족해서 여전히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다시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디자인을 들고 오면 더 난감해질 수도 있고요. 또 사람 심리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보여줌으로써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가리고 싶은 그런 성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디자인해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결국은 디자이너의 실력으로 돌아갑니다. 디자인을 직접 해봄으로써 머릿속에만 있었던 개념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좀 발견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원래의 디렉션을 더 보강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같은 시간에 남보다 많은 디자인 제안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뭐 단축키 하나라도 더 외우게 되고 결국은 디자이너의 손이 엄청 빨라집니다. 디자인 실력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보다 얼마나 더 생각을 많이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 생각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남들도 좋아 보입니다. 시니어 디자이너가 주니어 디자이너보다 돈을 더 받는 이유는 주니어 디자이너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경험과 시도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디자이너는 크리에이티브로 먹고 산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이 갑자기 머릿속에 뻥 하고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은 고민과 시도를 했을 때 그때 만나게 되는 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남들이 보기엔 와 크리에이티브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영어가 조금씩 더 익숙해지면 좀 더 정확한 디렉션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 손이 이미 빨라져 있다 보니까 그 디렉션 이상의 무언가를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 디자이너인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뭐 디자인 실력을 높이는 데 손해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절대 그런 말은 아니고요.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더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노력의 과정을 끊임없이 하면 다 나중에 본인 실력과 행복으로 돌아오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뭐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런 거겠죠.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일하시면서 좋은 점, 또 본인이 노력했던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 좋았던 점이나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 그 미국 회사에 와서 미국 그 디자이너들의 작업물을 봤을 때 저는 좀 실망했었어요. 제 눈엔 다 별로고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솔직히
아, 다행이다. 내가 뭔가를 좀 더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자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시야는 채택이 안 되고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디자인이 막 뽑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 뭐지? 문화가 달라서 디자인 취향도 다른 건가? 아니면 여기 미국이니까 좀 더 큰 시장이니까 내가 한국에서 해왔던 것들이 다 우물안 개구리였던 건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금 디자인을 잘 모르고 있는 집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일하고 있는 UI 디자인 분야에서 소위 잘된 디자인이라고 이제 레퍼런스로 많이 언급되는 것들은 미국에서 만든 디자인도 많거든요. 뭐 애플 iOS라든지 뭐 구글 뭐 매터리얼 디자인,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미국 회사잖아요. 물론 디자인 실무를 한 사람은 해외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디렉션은 다 미국 회사에서 나온 거니까요.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왜 그런 내가 생각했을 때 이상한 디자인이 뽑히게 된 건지 여전히 100%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짐작하기로는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력이 실제로 부족했던 점도 있을 수 있고 디자인 방향을 잘 이해를 못한 채로 제가 섣불리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또 문화와 취향이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제 통찰력이 좀 더 생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경험이 쌓이셔서 나중에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또 한번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그 디자인 데드라인이라고 그러죠. 시간에 대한 개념도 좀 헷갈리셨다고 하던데요. 네, 디자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 항상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뭐 인류 대기업에서 일하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디자인 일은 언제나 클라이언트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만족시켜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저의 경우는 개발자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해진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제가 일을 했던 방식은 그 타임라인이 설령 좀 비합리적이고 너무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밤을 새서라도 일을 이제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든 마치는 그런 생활이었거든요. 뭐 누군가는 이런 걸 열정페이다, 뭐 디자인 일은 박봉에 일하는 시간도 길고 너무 빡세다, 그렇게 불평이 많은 것도 결국은 이 데드라인이 촉박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요즘은 한국 디자이너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개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선이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늘 이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며 일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디자이너들은 이 일정이 비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당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시간이 부족하게 된 건 디자이너의 책임이 아니라 이 시간을 관리해주는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비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최상의 디자인을 가져와서 보여줘야지. 그러면 나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해보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다들 좋아라 합니다. 또 인정해주는 것 같은 시선도 좀 받았었고요. 그런데 예상하셨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인생이 이제 힘들어집니다. 쟤한테는 요 정도 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일 것이다 라고 상대방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나는 계속 한국에서 일했던 것처럼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다 옆에 있는 디자이너를 보면 쟤는 뭐 같은 돈 받는데 같은 돈 받으면서 쟤는 널널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일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높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것은 한국인 디자이너의 강점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어떤 다른 디자이너가 시간에 대해 불평을 하면 그냥 옆에서 좀 지켜보는 편입니다. 물론 남들이 시간에 대해 불평할 때 뒤에서 혼자 시간에 맞춰 디자인 일을 진행하고 있긴 하죠. 그러다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저도 그 시간에 이제 계속 저희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그러다 보면 다른 디자이너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나의 디자인이 채택될 확률이 좀 높아지죠. 물론 때로는 지나친 고민이 디자인을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한국에서 생각했던 그 데드라인의 어떤 당연함을 여기서는 좀 더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상황에 있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점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냥 계속 그 디자인 업무를 하며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들면 언젠간 퇴직을 해야 될 테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정체되지 않고 디자인 실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면 계속 한 길로만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이제 비대면 시대에 더더욱 디자이너 나이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 같고 결과물로만 계속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디자인 되게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절대 아닙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요. 앞으로도 항상 많을 거고요.
그냥 14년 차 되니까 이제 아주 조금 일하면서 재미를 좀 찾아가는 것 같아서 이대로 끝내긴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겪는 과정도 이제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디자인 일을 계속 해봤으면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많은 경험과 또 통찰력이 더 쌓이시면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여기 구독 버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미없어도 눌러주세요. 재밌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당신은 최고. 고맙습니다.